REPL이나 온라인 버전의 실행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파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뭐 이런 main.c 같은 거 있죠. 이거는 REPL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무슨 말이냐, 이 소스 파일 안에 main.c를 만들었죠. 처음에 뭐 비주얼 스튜디오 켜면 뭐 cpp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소스 파일에서 원래 있던 거 지웠고, 그 다음에 다시 main.c로 썼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얻을 수 있었는데, 헤더 파일에 원형이 있고, 이런 헤더 파일, 그리고 앞에 보면 샵 include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런 헤더 파일 있죠? 이 파일의 원형을 복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샵이 써져 있는데 얘를 전처리기라고 해요. 전처리기.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뭐 샵 define 뭐 이런 거 했죠. 헤더 파일은 보통 소스 파일의 맨 위쪽에 존재하고요. 첫 부분인데 이 현재 코드 내에 있는 이 studio.h 얘는 지난 시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에요. 헤더 파일이라서 여기 있죠? 그래서 헤더 파일이라서 여기 열어보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이 헤더 파일은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또는 뭐 C나 C++ C++에서 지원하는 헤더 파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헤더 파일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헤더 파일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좀 되게 많은데 왜 커서가 안 보이지? 잠깐만요. 네. 자, 껐다 켜서 다시 커서가 나왔고요. 자, 헤더 파일에는 여러 개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수학에 관련된 거, CMS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수학 연산을 좀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뭐 삼각함수 관련된 것도 있어요. 뭐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 이런 거 아시죠? 그 역삼각 함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수학 같은 걸 도와주는 거. 아니면은 그것도 있습니다. 벡터 연산도 할 수 있고요. 얘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안에 벡터 연산 말고도 다른 벡터에 관련된 기능을 가진 뭐 다른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좀 그 중에서 몇 개 사용하고 있었는데, 헤더 파일은 각각의 소스 파일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헤더 파일 안에도 소스 파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얘도 지워두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실행되기 전에 이런 일을 하고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밖에 없지만 뭐 다른 헤더 파일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 헤더 파일의 원문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언했다기보다 이렇게 include 한 자리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아시겠죠?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데 이 샵 include 어쩌고 하는 거는 하면 동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초안 문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밑그림 정도.
미리 작성된 문서고 실질적으로 몸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스 파일 또는 다른 소스 파일을 연결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니까 아웃풋에 관련된 걸로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자, 이거 실행하면 오류 발생해요. 당연히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 없으니까. 근데 써주면 이 디파인이 아니죠. 근데 써주면 잘 됩니다. 10 출력 잘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고 이 원문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돼요. 똑같으니까. 근데 이거는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다시 돌려놓고 아니다. 자, 여기 보면 꺽쇠로 감싸져 있죠? 이거는 C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예요. 표준 라이브러리, 표준 헤더 파일들. 그래서 미리 제공되는 파일이고 앞서 봤던 매스나 벡터 아니면 스트링 아니면 멀록 쓰는 데 있었던 std, lib 이런 거. 이렇게 꺽쇠로 표시되면은 C 언어나 C++ 표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인 거고요. 자, 이렇게 쌍따옴표 있죠? 쌍따옴표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런 헤더 파일은 사용자 정의 파일이에요. 대신에 여기 못하는 이유는 mine.h라는 헤더 파일을 찾을 수 없어서 이런 헤더 파일은 없으니까. 그럴 경우 간단해요. 추가해주면 됩니다. 헤더 파일에서 추가해 새 항목에 이름을 바로 템플릿을 헤더 파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mine.h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줄게요. 추가 누르면 뭐가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똑같이 컨트롤 클릭하면 잠깐. 여기로 가는데 잠깐. 네. 일단 무시하고 일단 만든 헤더 파일로 오면은 프라그마 once라는 말이 생겨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불러올 수 있게 됐습니다. 실행해보면 문제없이 잘 돌아가죠. 근데 여기 있는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러면 main.c에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 없어요. 근데 mine에는 들어있고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잘 되죠? 이 mine이라는 거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직접 만든 사용자의 헤더 파일 mine.h. 그래서 헤더 파일에는 보통 내가 만든 함수나 구조체 C++로 넘어가면 이제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능별로 모아둔 그런 것, 함수들? 그냥 기능별로 같은 부류끼리 나누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main.c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메인 함수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다시 돌려놓고 그리고 만들었던 헤더 파일은 지우겠습니다. 이걸 잠깐 지우고 오늘 헤더 파일을 다시 추가할 건데 이번에는 이름을 어떻게 해볼 거냐면 메인 헤더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include 해놓고 그래서 여기에 본인이 쓰려는 거 모아서 써놔도 돼요. 꺽쇠만 열어놔도 헤더 파일 되게 많이 보이죠? 마지막에 H로 끝나는 거. 여기다가는 뭐 CMS 적어놓고 그 다음에 LID 뭐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타임. 그래서 타임은 난수 생성할 때 이 컴퓨터의 시간을 구해서 넣어주는 건데 아니면은 델타 타임. 델타 타임은 걸린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구해주는 게 이 타임이라는 거에 들어있어요. 이거 맞나? 맞네. 그래서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각자 취향이에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C 언어나 C++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들의 경우 여기 있죠? main.c 이런 메인 파일에 쭉 쓰진 않습니다. 여기다가 뭐 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헤더 파일 쭉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하고 분리를 해놓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꼭 선언을 해야 되고 뭐 아래에서 써야 하는 이런 절차지향적인 개발을 삼가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신경 쓸 게 많아지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를 위에다가 선언할 필요는 없고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을 잘 만들어 놓고 그냥 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더 파일을 한 개만 만들라는 법이 없죠.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 뭐 이런 거 2개 이상 만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만든 헤더 파일 있죠? 여기 안에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라는 함수 얘는 파일을 출력해요. 자, 그리고서 일단 얘는 잠깐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얘도 지우고 그리고서 이런 헤더 파일을 여기에다 include 해보겠습니다. 꺽쇠 안에 쓰려고 하면은 이미 있는 헤더 파일에 목록이 나오는 것처럼 쌍따옴표로 하면은 이미 내가 만든 이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고 실행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행하기 전에 뭐 CMS나 뭐 타임 같은 헤더 파일 지웠죠. include 한 거. 걔네들은 이제 사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러올 때 신경 써야 되는데 이걸 실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는 뭐 출력하라고 한 적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만든 함수 있죠? 요거를 실행해보면 파이라고 잘 나옵니다. 이유는 include한 이 사용자 지정 헤더 파일 안에 이런 함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원래는 메인 함수 위에다가 여기에다 void 어쩌고 만들었잖아요. 와.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에서 사용했는데 이렇게 한 거랑 헤더 파일 안쪽에 만든 거랑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써놨으니까. 그래서 전에 했던 건데 이런 것도 한 적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언부와 구현부 분리하는 거. 이렇게 해도 실행은 문제 없어요. 잠깐.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 그쵸? 만약 선언한 거 없이 여기 밑에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F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더 나은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놓고 다시 일단 만든 헤더 파일에 넣어놓고 다시 실행해보면 잘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헤더 파일 안에다가 함수 몇 개만 좀 만들어 볼게요. fg 얘는 h라고 하고 얘는 f 실행 g 실행 얘는 h 실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선언부만 위에다가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볼게요. 잘 됩니다. 어차피 이 메인 헤더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 함수 f 안에서 g를 실행하겠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g 안에서는 h 실행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h 안에서는 f를 실행하려고 해요. 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f 하나만 실행했을 뿐인데 계속 물리고 물려요. f 실행하면 안에는 g가 있고, 또 g를 실행하면 이 안에는 h가 있고, h 실행하면 f가 있고,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반복에다가 심지어 정의도 안 돼 있어요. f 실행할 때 얘 g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g라는 함수는 밑에 있잖아요.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끝내주는 역할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10보다 커졌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실행하도록 이렇게요. 그리고 카운트가 증가해줘야 언젠가 끝이 나겠죠?
그러려면 얘를 모든 함수에다가 넣어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증가돼서 언젠가는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카운트라는 게 없으니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가 10이 넘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카운트가 증가하면 일단 처음엔 0이니까 0이라서 조건식 3이니까 안쪽 실행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 실행된다 그러면 G 실행을 하고, G 실행하는데 G 안엔 H가 있으니까 H가 실행되고, 동시에 일단은 각각 증가할 거고, 카운트 계속 이렇게 돌아가다가 카운트의 숫자가 11이 되는 순간 끝나겠죠. 언젠가는 그만하게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정의되지 않았다고 나와요. F 안에서 G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얽혀있죠 지금. 그래서 얘네 둘이를 한번 지워보고, 이래도 오류 발생하고요. 그러면 지금 헤더 파일 내에서 지금 함수를 이렇게 해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선언하는 거랑 구현부 있죠? 그거를 분리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더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게 안 되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걸 다 잘라내 버리고, 아니다, 일단 여기서는 선언만 하는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 일단 지우고, 아니다 그냥 둬야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 카운트는 남겨놓고, 바디 여기에다가 일단 조금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붙여 넣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선언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선언부는 다시 메인에다가, 이게 뭐야? 메인에다가 다시 놓고, 일단 카운터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실행해보면 아직도 문제가 있으니까 G를 모르니까 G를 알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 구현부를 메인 함수로 한번 보내봅시다. 잠깐. 여기에다가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비어있으니까 이제 필요 없고,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는 선언부만 이렇게 하면 이 상태가 여기 위에 있는 꼴이니까 이제 돼요. 조금 복잡했는데 이거 이해되시나요? 모양? 지금 이거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인클루드 해줬으니까. 이 메인 헤더에 선언되어 있는 내용이 이 main.c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과 몸체를 분리해줘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커져서 쓰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좀 복잡해지고 난리 나겠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 위쪽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메인 함수 안에서 f를 실행했을 때 해당 함수의 바디를 찾아갑니다. 여기로. 그 함수의 바디는 여기 있고요. 근데 이거를 밑에다 놔도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 예전에 함수 처음에 할 때 여기 위에다가 선언부 놓고 밑에다 구현부 놨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링킹이라고 해요. 링킹이라고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면 좀 링킹에 관련된 오류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함수에서 f가 뭘 하든지 얘는 include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include 한 부분이 있죠. 이 선언부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 없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방식의 하나고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편한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아니, 여기다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로 이 메인에다가 include를 했어요. 똑같이. 맨 처음에는 메인 헤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어차피 메인 헤더에 들어있으니까 돼요. 그리고 메인 헤더 여기서 이 프라그마 원스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만들면 기본적으로 써져 있던 거죠. 근데 이거 빼면 안 돼요. 재정의 카운트 재정의 여러 번 초기화 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다시 되고요. 이게 구조상 이런 상태입니다. 이제 메인 헤더에 있는 이 내용이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2에 들어가 있는 메인2에도 메인 헤더가 있으니까 같은 게 이 자리에 똑같이 두 개가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카운트라는 변수가 겹치죠. 헤더 파일 불러오는 작업도 겹치고요. 그래서 이걸 중복 정의라고 해요. 카운트를 또 정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지웠을 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의 중복은 이 프라그마 원스로 막을 수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만능은 또 아니에요. 중복 정의를 막는 매크로라고 하는데 헤더에 한정해서 include를 두 번 안 하겠다 같은 거 라는 뜻인데, 이것도 뭐 다 지원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른 OS인 뭐 맥이나 뭐 리눅스 이런 데서는 안 먹혀요. 그래서 표준은 뭐냐면 이거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분이 남았는데 2분으로 하기에는 조금 오버되는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